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인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관찰하게 하는 그런 힘을 길러줘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 로봇과 인공지능 그리고 생명공학이 주도하는 그런 산업혁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불확실성이 이야기되는 이유는 인간과 인간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문제들이 사실 지금 현대사회의 어떤 문제라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어떤 로봇과 인간과의 관계, 인공지능과 인간과의 관계, 이런 그 가운데서 벌어질 문제들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대비시키는 사실 교육을 하자는 건데 그걸 통해 만들어낼 어떤 그 미래 인재들이 만들어낼 상황 또한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어떤 미래 사회의 특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결론은 불확실. 방금 변혁적 역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근데 선생님들은 역량 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이것을 표현해야 할지 그 정의를 내리신 걸 되게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받아보신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렇게 배운 것도 없어. 아니고 저는 이제 좀 쉽게 풀어내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 편협적 역량을 결국 요구하는 것은 결국 행복이에요. 행복? 개인의 어떤 결론은 행복과 행복? 네, 그리고 사회 행복을 만들어내는 그 역량을 길러내자는 건데 그것을 이제 기존의 지식, 기능, 태도 이런 것들을 중요시했던 그 교육을 이제 그것과 접목시켜서 활용해서 개인의 행복과 사회 행복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육을 지향하자. 결국은 행복이란 말이니까요. 자신이 겪고 있는 어떤 불편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어떤 총체적인 문제 해결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연결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왔어요. 자꾸 우리를 자꾸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비판적 사고나 이런 것들 모자라는 어떤 근거 이런 건 혹시 있어요, 선생님? 경험적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 올해 이제 9년차 아이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저를 만나기 전까지 사실 이제 교과서의 어떤 정답을 찾는 그런 주입식 위주의 교육을 많이 받아왔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과정중심 평가라는 것들이 대두되었지만 결과중심 평가에 익숙한 그 저희 교사들이 배운 것처럼 아이들도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제가 만났을 때 제일 처음 중점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관찰 능력이에요. 저는 지금 비판적 사고력이라는 것을 이제 관찰 능력의 부족과 연결지어서 왜 이것이 이제 필요한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아이들이 사실 관찰한다는 그 용어 자체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요. 그저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만이 관찰한다라는 그런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관찰이 기록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어떤 행위임을 인식하지도 못하고요. 근데 사실 그 관찰을 통해 얻어내는 어떤 사실 정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것으로부터 비판적 사고는 시작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아이들이 못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 주입식 교육의 어떤 폐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이 미래 역량을 키우는 수업의 모습들이 어떠할지, 그 예시가 뭐냐 이런 질문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우리 방주영 선생님 수업을 한번 저희가 찾아가 봤습니다. 어떻게 학생들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업을 하고 계신지 한번 저희가 들어가 봤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시죠. 순천 성남초등학교. 교실 너머 느껴지는 열띤 분위기. 질문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학교 전체를 청소한다. 혼자서 할 수 있겠습니까? 법에 대한 거 알아보고 증명된 사실인가요? 이 학생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네네. 선생님 어디 계세요? 저는 열심히 이제 돌아다니면서 대화를 듣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날카로운 질문이 끊임없이 오고 가는 교실. 어떤 수업을 하는 걸까요? Y 질문 나누면서 그 질문으로부터 찾아보세요. 친구들이 만든 Y 질문 중에 논제가 숨어 있습니다. 질문 째려보세요. 질문을 째려보라고요? 학생들이 미래에 만나게 될 어떤 그 문제 상황은 사실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원인과 원인 사이의 관계를 분석해보는 그 사고 습관을 길러주고자 이 수업을 계획을 했고요. 오늘은 교내 환경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인데요. 왜라는 의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논제를 찾아가는 시간.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프로젝트 수업입니다. 시키면 선생님이 치우시면 되나요? 그 학생들은 쓰레기를 왜 버릴까요? 그거는 저의 생각이지만 귀찮아서 이것 같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왜 쓰레기통이 없을까요? 쓰레기통이 원래 있는데 너무 멀어서 안 가져갔습니다. 이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토론의 주체는 오로지 학생들. 선생님은 코칭만 해줄 뿐입니다.
각 모둠별로 도출한 논제가 정리되면 투표를 통해 공통된 토론 주제를 선정하는데요. 학생들이 토론 주제를 선정을 하네요. 네, 직접 논제 선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논제로 여러분 토론을 하자고 지금 결정이 됐네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 가상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토론 주제. 학생들도 화장실 청소를 해야 한다? 지금 못하게 되어 있죠, 원래. 그렇죠. 공통의 주제가 정해지면 대안책을 함께 논의하는데요. 낙서처럼 적힌 문구들. 어떤 활동인가요? 마인드맵은 이제 나뭇가지처럼 뻗어나가면서 그것을 분류할 수 있게 더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버블맵에 화살표를 좀 추가한 제가 만든 이제 방법인데 이것은 이제 키워드를 좀 더 개념도처럼 확산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결국 아이들이 지금 정리한 키워드, 이 조직은 결국 나중에 오둠의 팀의 대안을 만들어내는 그 창의적 사고에 도움이 될 것이거든요. 개념을 확산시키는 거군요, 이게 지금. 토론을 하면서. 이제 어떤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키워드로 조직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에 도움되는 키워드를 연결하는 건데요. 수행 주체. 또한 발표를 할 때 키워드만 보면서 순간적으로 조합하는 역량도 갖출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관심은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양궁토를 시작할게요. 포스트잇 한 장에 포스트잇 대안 하나. 대신 그 대안을 추천하는 이유까지 적어야 된다 그랬죠? 양궁으로 토의를 한다고요? 올림픽에서나 봤던 관역판. 정말 많네요. 모든 인원이 관역의 가장자리에 대안책을 써서 붙인 후 의견이 좁혀지는 대로 종이를 하나씩 중앙부로 이동시키는 일종의 대안 추출 방법인데요. PPT 뭐 했어? 애니메이션은 반응이나 그런 걸 주었으니까 반응으로 본다 하면은 얘가 제일 나아. 얘가 제일 낫다. 포스터는 보는 쪽 많은. 관역 정중앙부에 붙은 종이가 최종 대안이 되는 겁니다. 대안을 만들 때 하나하나 논의하면서 최종 대안까지 최종적으로 아이들이 결정할 수 있게. 네, 그 토론하네요. 3단계 토론을 하는데 그 단계마다 그 관점이 다릅니다. 모둠끼리 정한 대안책을 반 친구들에게 공유하는 것으로 수업은 마무리가 되는데요. 아이들은 이렇게 색다른 수업 방식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희가 만약에 회사를 취업을 하면 그 회사 취업할 때 뭐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거에 잘 답변할 수 있을 것 같고 질문의 형식이나 질문의 그 분류 그거를 잘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미래는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고 약간 서로 뭉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수업을 어떤 계획하고 이걸 이끌어 나가는 전체적인 큰 흐름을 주도하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1년의 과정 동안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수업 설계력까지 아이들에게 점점점 그 권한을 이양해가는 그 주도권을 점점점 이양해가는 형태의 그런 수업 경영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어떤 지속적인 자신들의 어떤 탐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질문. 네. 그래서 저는 질문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인재의 역량이 자라나는 교실. 미래를 여는 교육의 첫걸음. 수업 혁신에서 시작됩니다. 강선생님, 네네. 궁금한 게 이 프로젝트 기반 수업 계획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의 이러이런 역량들 좀 키워줘야겠다. 이게 좀 먼저 생각한 게 있으신지 그걸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이제 앞서도 총체적인 어떤 포시가 어우러지는 그런 맥락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이제 저도 그걸 이제 문제 해결 역량이라고 접근을 한 거예요. 처음 문제 해결 역량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제 제가 함께 연구했던 미래교실 네트워크라는 거기에서 학생 주도의 어떤 문제 발견에서 풀어나가는 그런 사상 최대 수업 프로젝트라는 수업이 있어요. 저도 이제 거기에 영감을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존 듀이의 어떤 철학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어서 그 듀이의 어떤 반성적 사고가 5단계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 5단계 반성적 사고 과정을 반영한 어떤 현실화할 수 있는 수업 그 절차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사실 이 어떤 이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르는 이 수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네. 방지영 선생님.
저는 이제 두 학기 이 교육과정을 2015의 6가지 핵심 역량을 그 중심으로 1학기에 3개, 2학기에 3개 이렇게 좀 재구성하는 그 형태, 그 3가지씩 그 길러내는 역량심 교육과정으로 재구성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것을 재구성할 때 그 기준은 핵심 역량의 하위 요소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교육부 자료 그 이런 것들 검색하다가 나온 것이었는데 그 하위 요소를 기준으로 교과 단원을 이제 째려봤을 때 그 교과 단원이 요 하위 요소를 기르는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교사가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 해석은 다 교사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걸 토대로 저는 이제 핵심 역량을 중점적으로 기를 수 있는 어떤 교과를 모아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지도하는 방식을 쓰고 있고 이제 그 과정에서 지금 계속 PBL 저도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하위 요소 하나가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흥미와 관심사를 연결시켰을 때 프로젝트 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 영양심 교육과정 안에서 운영되는 세부 교육과정은 또 PBL로 구성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좀 한번 미래 교육을 꿈꿔보고 있긴 합니다.